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두 분 나왔습니다. 시사기요미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내내 정상근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근 기자. 네. 시사기요미 뚱커벨 배종찬 소장 별명 어때요? 별명이요. 네. 이거 한번 매기는 거죠. 누가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네. 저희 영어 이름은 매기로 하겠습니다. 네? 매긴다고 하니까 매기로. 네. 자, 매기의 추억으로. 네. 오늘부터 허리케인 라디오 이제 가을 개편 시작해서요. 무거운 녀석들을 평일날 중점적으로 지금 앞부분에 배치하기로 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 두 분이 또 왜 무거운 녀석들이냐? TBS FM 유튜브 보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저 카메라 보고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무겁게. 카메라요? 네. 무겁게. 팔이 무거워서 잘 안 들어지네요. 1번 카메라 봐야 되겠네. 네. 자, 오늘 무게 있는 뉴스 배종찬 소장님 어떤 네. 겁니까? 사운드 안 나오나요? 사운드요? 네. 별빛이 내린다? 아니. 현장음이요? 징 나온다 그러잖아요. 징이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모두가 놀란 지난 토요일의 촛불 집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현장 상황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인파가 참 끝이 안 보이도록 길었는데요. 조국수 검찰 개혁을 좀 외치고 있었죠, 현장에. 네. 이 정상훈 기자, 이 검찰개 촛불 집회 당시 이 현장 상황 들었는데 네. 이 주최측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관련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가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명이었거든요. 네. 이게 좀 최대치로 잡아서 3만 명을 집계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집회를 보고도 좀 상당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꽤 많이 모였구나. 네. 그런데 저번 주에는 그걸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또 모였던 겁니다. 그렇죠. 좀 이게 몇 명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이 뭐 아무도 홍보하지 않았는데 또 아름아름 한 목소리 모여서 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주최 측도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상 집회를 하면은 이 무대가 있고 그 무대 앞쪽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좀 그런 형태의 그렇죠. 모습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대 뒤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아 있는 좀 그런 모습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 주최 측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좀 앰프를 작은 거를 준비를 했는지 네. 무대에서 얘기가 뭐 거의 안 들렸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대와는 상관없이 또 뭐 검찰 개혁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출첵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서초동 검찰청에 가서 구호 외치고 왔습니다. 정말 사람 많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토요일 날 서초동 촛불 집회 참여하신 분이 있으면 경험담 같은 거 짧게 좀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배종찬 소장. 근데 네. 뭐 인원의 그 숫자를 놓고 네. 말이 많아요. 뭐 100만, 200만, 어디는 또 10만, 5만 말이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숫자 전쟁이죠. 조금 전에 우리 또 애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듯이 정말 많이 왔다.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서초동이고 왜 대검찰청 앞이냐. 그만큼 지금 이 조국 장관 논란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사실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거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후퇴할 수 없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뭐 주최 측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이 운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 누에 다리 밑에서 이게 이제 누에 다리가 이 성모병원에서 조금 대검찰청으로 올라가면 언덕배기에 있는 곳이 그렇죠. 이제 누에 다리거든요. 서초경찰서 그렇습니다. 고개 양옆으로 성모병원 네. 있고 서초경찰서 있는 뭐 거. 영화 투캅스에도 나왔던 게 서초경찰서. 여기서 아, 내려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서초경찰서입니다. 예. 내려다 보면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면은 광화문에 모였던 우리 촛불 집회 때의 숫자를 보면 수십만 명, 아니
100만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 200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뭐 페르미 기법이고 한 평 3.3 제곱미터 내에 서면 9명 앉으면 5명 아니 근데 그건 우리가 정말 이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산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5만이다 7만이다 일부는 서리풀 축제 참여한 사람들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주말에 그것도 이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몇 명이다 또는 내가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안다 전문가다 이런 건 좀 불필요한 공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집회 참석한 수많은 분들의 가슴속의 열망이 뭔가 이것을 정치권이 잘 헤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정상훈 기자님, 네.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네, 내놨습니다. 어제 오후에 검찰이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짧은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또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뭐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좀 밝힌 상황이고 뭐 여기에 더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조국 장관의 딸이 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뭐 인턴을 할 때 학교에 갔네 아니네도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피의 사실은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그리고 뭐 여성 검사들, 뭐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등 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 조속히 마련해서 제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네. 하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어떤 검찰의 권한을 좀 양분해가지고 검찰 개혁에 좀 나서달라 이런 당부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배종찬 소장님. 네. 그나저나 오늘 포털 사이트에 실검이 아침부터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 계속 올라와 있어요. 왜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에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 왜냐하면 예. 조국 장관 관련이거든요. 이 표창장 논란인데 근데 이 표창장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조국 후보자 당시에 이 최성해 총장과 통화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면서 지적을 받았고 야당에서는 거세게 공세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실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표창장 관련 발언을 하기 전날 네.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났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의 자발적인 발언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이런 강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바로 실검에 올랐고 또 하나는 우리 표창장 이야기하면서 위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정작 본인의 학력이 위조된 것 아니냐라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단국대학교 수료가 아니라 제적당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사장 직위를 교육부에서 승인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본인이 오히려 구설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실검 올랐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검찰은 그 법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그러는 건데. 네. 정상근 기자. 그래서 이제 관심은 이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언제쯤 소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네,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 주 초에 소환을 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공개 소환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검찰하고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 뭐 일정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 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앞서서 구속된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공범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토요일 촛불 집회 참석하신 분들 경험담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이 좀 올려오고 계십니다. 지금. 향나무 사거리 이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서초동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향나무가 있죠. 네. 거기서부터 쭉 발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고. 네. 90세 전후의 어르신께서 자녀분들의 부축을 받고 향나무 화단으로 올라가시더군요. 몸을 가누기 쉽지 않은 분이었는데
대체 90 그 어르신이 그런 어르신이 왜 거기에 계셔야 합니까? 눈물 날라고 그러네. 화단으로 나무로 올라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인데. 네. 그 인파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녀분들이 아마 위로 부축해서 올려주신 모양이네요. 네. 그다음 문자가 압권인데요. 소개해 주세요. 지인들이 집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나중에 SNS 보고 알았습니다. 입은 못 맞추었지만 마음은 맞춘 시간이었습니다. 19금인데요. 참. 네. 자, 매주 네. 이제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도 이제 집회가 이제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한번 나가봐야 될 네. 것 같아요. 현장 취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지금 저 유튜브로 배종찬 소장님 머리가 피고왕 통키 머리가 위로 솟아가지고 불난 것 같아요. 크크 써놓으셨네요. 네, 민심은 뿔나 있죠. 그리고 정상근 기자 목소리 좋다고 칭찬하는 문자 계속 최고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재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허리케인 라디오 개편 무거운 녀석들 첫 코너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무게감 있는 뉴스쇼 무거운 녀석들 듣고 계십니다. 징소리 멋있죠? 너무 무겁네요. 종 원래, 땡땡거리는 걸로 하다가 종소리였다가 저 김현우 PD가 새로 왔거든요. 네네. 금산댁 PD 가고 큰 변화가 있네요. 김현우 큰 변화 오죠. 네. 뭔가 좀 달라지죠. 네. 김경래 PD 있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김현우 PD가 앞으로 계속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우 네. PD도 좀 별명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수 배 소장님 어떤 거예요? 네.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전수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자녀들 입시 과정을 전부 조사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정상근 기자. 네, 뭐 사실 지난주부터 이 얘기가 뭐 계속 나왔었는데 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금요일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 이 민관 공동 특별기구를 구성을 해서 이 국회의장 직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여야가 합의를 하자라는 건데 민간인도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 여야 사당이 이 기구의 이제 전수조사 방법, 절차, 뭐 시기를 위임하고 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 소장님? 네, 자유한국당도 뭐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이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워낙 하자. 이런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좋은 방송이죠.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2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화 대리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분의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비리 의혹, 입시 비리 의혹이죠. 전수조사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 75.2%로 75% 이상. 압도적입니다. 네. 반대는 18.3%. 네. 이 조사 결과 관련된 뉴스에 댓글 달린 걸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말이 아니라 해보자 이런 또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론은 뭐 압도적이네. 75% 전수조사하자는데. 정상근 기자, 근데 이게 어때요? 실제로 전수조사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이뤄진다면야 좋겠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꿀릴 게 있냐, 뭐 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하자,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조국 장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전수조사를 하자 받아들인 그런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무게 있는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무게 있는 뉴스 정상근 기자 소개해 주실래요? 네, 바른미래당 분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시사했더라고요. 배종찬 소장님. 네, 아직까지 탈당을 하지는 않았는데 손학규 대표와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이 시사를 했고요. 그런 이 또 모임이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당을 전제로 한 이 비상행동 모임 만들어졌는데 유승민 의원 측과 안철수 전 대표 측을 합해서 약 한 15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 바른미래당의 주류가 이탈하는 셈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이 손학규 대표와 관련해서 이 당을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비상행동 쪽의 최고위원이죠. 이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더 이상 함께 가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에서 비상행동 모임이 마련됐는데 탈당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손학규 대표 당권파와 함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당권파 반응은 어때요? 뭐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뭐 큰 반응은 없습니다. 뭐 별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사실 이게 뭐 언제 분당되느냐의 문제였지 뭐 분당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비당권파가 쭉 탈당을 하더라도 이들 중에 일부는 남아 있어야 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뭐 유승민계는 뭐 거의가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탈당을 해도 별로 이상이 없지만 이 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비례대표여서 예. 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그 의원직을 상실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권파가 이 출당을 시켜줘야 이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데 출당을 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네. 애초에 이 당이 만들어질 때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출당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몸은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고 마음은 네. 이제 민주평화당에 가 있었던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놔주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참 그래 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네. 배 소장님, 네. 탈당파 앞날 어떻게 전망됩니까? 비상행동인데 이 앞날도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탈당파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합이 안 맞기 때문에 정작 합당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탈당파가 이렇게 된 이 원인이 또 분명해 보입니다. 3P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거에 대해 또 3P 첫 번째 P 뭐예요? 메모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당 내의 혁신을 통해서 적어도 10% 지지율 이상으로 올라가야 경쟁력이 생길 수 있었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P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파티죠. 예? 파티? 파리. 파리? 그다음에 두 번째 P는 정체성입니다. 필라스피. 왜냐하면은 지금 정체성이 계속 불분명했거든요. 예. 중도냐 또 보수냐 이러다 보니까 손학규 당권파 체제하고도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불분명한 정체성이 또 문제가 됐던 건 마지막에 피플 사람입니다. 예. 유승민 이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복귀한다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 가들보다 존재감이 이 상당히 낮거든요. 피플, 프레지던트, 예. 자기 대권 구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보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데 탈당만이 또 해법은 아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럴 때면 징을 울려야 징하게 해결될지. 네. 잠깐만요. 3P 중에 첫 번째 파티 지지율이고 두 번째가 필라스피. 정체성이 필라스피. 뭔 말이에요, 정상근 기자? 철학이죠, 철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로소피. 네네. 네. 원래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3P를 또 맞춰야 되니까. 네. 파티 필로소피 피플이다. 네, 알겠습니다. 4747님께서 새로 오신 김현우 PD님이 회사에 명품 징을 기부하고 입성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징 PD로 이름을 징 PD. 별칭을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징 PD? 조금 더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무거운 녀석들.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